제품 공부했으니까 피부가 엄청나. 이 제품은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고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니즈 파악입니다. 전문 용어 나왔죠? 여기 맞으신 분 제가 하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니즈 파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몇 번씩 반복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니즈 파악에 대한 중요성,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요, 고객 중심 세일즈가 놓여 있어요. 내가 아니라, 제품이 아니라 바로 고객을 중심을 놓고 세일즈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전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야, 이번 달 소소한 클래스 제품을 공부했으니까 피부가 엄청나. 이 제품은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일즈를 전달하셨다면요, 고객 중심의 세일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품이 좋으니까 이거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제품이에요. PV 프로모션 하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맞아요. 고객이 아닙니다. 이 고객 중심 세일즈라는 것은요, 고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고객은 어떤 제품을 필요할까? 이렇게 말이죠.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에서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로 중심이 바뀌기 말입니다. 제품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이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것은요, 제품 중심의 세일즈예요. 반대로 이 제품이 고객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은 바로 고객 중심 세일즈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쁜 빨간 구두가 있어요. 이 세일즈 초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구두 너무 예뻐요. 한번 신어보세요. 반면에 세일즈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구두 신으면요, 고객님 발이 너무 예뻐 보여요. 이렇게 팝니다. 자, 제품이 아니라 이 구두를 신는 고객을 세일즈의 중심을 둔 건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고객은요, 내가 필요한 제품, 내가 사야 할 이유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즉, 고객 중심의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요, 고객의 문제와 해결책을 세일즈의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공부하고 그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고객을 만나러 다녔다면요, 제품 중심의 세일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떤 고객이 요즘 피곤하대요. 피곤한 게 문제래요. 그러면요, 이 고객에게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영양소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면역 관리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영양소 잘 챙겨 먹으라고 프로펙타민, 잠 잘 자라고 락티움을 권하고요, 면역력 강화해보라고 해모임까지 권해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방식이 바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고객 중심 세일즈라는 겁니다. 고객 중심 세일즈는요, 고객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제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 특정 제품에 얽매이지 않고요, 애터미의 다양한 제품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객 중심 세일즈의 스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 만났을 때 해야 될 것, 제품 소개일까요? 아니죠.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뭐냐? 고객의 욕구가 뭐냐?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고객의 니즈인데요. 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잘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찰과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찰. 여러분, 관찰이 뭐예요? 사물이나 관찰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고객을 만나면 무슨 말이든 흘려 듣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다시 산에 다니잖아. 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소한 말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산에 다니다니까 무릎 관절을 많이 쓰겠네. 이따가 슬쩍 무릎 관절이랑 터마신 얘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산 얘기만 나오고 봄 얘기만 나오면은요, 어머 자기 터마신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혹은 언젠가 고객이 요즘 막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을 잘 해두고 계시다가 이 피로회복과 관련된 제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다음에 만났을 때 샘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언니, 지난번에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언니 생각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가져왔어. 이거 꼭 챙겨 먹어봐. 정말 효과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언니 입장에서는요,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제품을 전달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관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고객에게 관심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고객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지? 뭘 필요로 하지? 라는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관찰이 시작되고요, 여러분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사랑받는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질문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애당초에 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다거나 고객이 센터를 방문했다면요, 자연스럽게 제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질문과 관련된 세일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을 설명할 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전달한다고 해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만 그냥 우기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좋아 써보라고. 소개하기만 급급한 거예요. 자, 고객이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고 현재 어떠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일즈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좋지만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효능에 대한 내용만 집중해서 소개한다면요, 우리 제품에 고객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죠. 지금 쓰고 계신 것만큼 효능도 좋은데 가격은 더 착해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그래, 나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 라고 마음이 열리겠죠. 왜요? 고객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왜요? 내 얘기하기 바빠요. 여러분들 정말 제품 소개할 때 여러분들 얘기만 하지 마세요. 고객이 말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막 다다다다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상관없이 다음 나오는 세 가지 꼭 뭐라고요? 꼭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고객님은 왜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고객님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고객님이 이런 제품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이 세 가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요, 세일즈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목 모임이라던가 카페에서 잠깐 만났다거나 일상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난 이래, 넌 어때? 자, 난 이래, 넌 어때? 화법은요, 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그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때요? 부담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생각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번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날씨 너무 좋다, 그지? 놀러 가고 싶은 날씨야. 맞아, 이럴 때 안 가면은 좀 언제 가겠어? 이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런 날은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날은 더 잘 탄대. 그래서 나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선크림 꼭 바르는데 넌 어때?
이렇게 어때요? 쉽죠? 선크림을 바르냐, 꼭 발라야 된다, 애터미 제품이 최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세일즈라는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제품을 권하면요, 아, 이 사람 나 제품 바르고 만났나? 이런 오해만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품 관련된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난 이래, 넌 어때? 화법을 던져보면서 정보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때 가서 천천히 세일즈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세일즈를 한 번에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고객의 니즈부터 천천히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고객에게 필요한 제안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요, 제품 전달에 성공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관찰과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니즈 파악을 통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고객의 중심 세일즈다.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관찰과 질문은요, 세일즈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틈틈이 자주 하셔야 내가 제품을 세일즈하는 상황이 됐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손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제품 권하나?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길게 가져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터미 세일즈 1타 강사 애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손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지난 니즈 파악에 이어서 솔루션 제공이라는 후속 강의를 준비했어요. 관찰과 질문을 통한 파악한 고객의 니즈를 토대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세일즈 초보분들은 고객에게 제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이 제품이 이렇고 저렇고 좋으면 더 이러면서 제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일즈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객님이 가진 문제를 이 제품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문제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고객 중심 세일즈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연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솔루션 제안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솔루션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 제품에 대한 제안과 솔루션에 대한 제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는요, 출발점, 중심, 대상, 그리고 목표까지 완전히 달라요. 제품 제안의 출발점은요, 당연히 우리 제품부터 출발하겠죠. 우리 제품이 이렇고 저렇고요, 저렇고 이렇고요. 그런데 솔루션 제안은요, 고객의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요. 자, 그리고 중심 대상은요, 당연히 제품 제안은 제품 그 자체. 그런데 솔루션 제안은요, 고객의 니즈입니다.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해시켜줘야 돼요. 반면에 오늘 주제인 솔루션 제안은 고객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품 제안을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의 제품 전달 아닌가요? 우리 제품이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어머나 너무 좋다, 나도 이거 제품 구매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해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안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제안의 차이를 다크스팟 코렉터를 통해서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 제품은 애터미의 집중 미백 솔루션으로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고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증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4주 후에 진한 기미는 평균 15.83%, 옅은 기미는 14.49%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여기에 고산지에서 추출한 7가지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피부도 진정시켜주고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어때요? 근데 이 내용 다 상세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이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솔루션 중심의 제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미와 잡티가 눈에 띄게 늘어나서 고민이시죠?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한데 또 시술 받자니까 부담이고요. 이게 쉽고 간편한데 확실하게 기미 잡티를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어떠세요? 다크스팟 코렉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멜라닌 색소를 집중 케어해서 4주 정도 사용한 후에 진한 기미는 15.83%, 옅은 기미는 14.49%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거 실제 개선된 분의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어때요? 확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두 번째 솔루션 제안 방식으로 하면요, 문제 제시, 공감, 해결책 제안, 그리고 제품의 제안, 증거 제시까지 다다다다닥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말했던 거는 그냥 제품의 특장점만 나열했던 거예요. 이건 상세 페이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고객을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더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제안의 첫 번째인 문제 제시와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쉬운 내용인데 다들 안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항상 세일즈는 고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먼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고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고객의 문제를 얘기하고 공감해야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솔루션, 즉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다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니, 요즘 기미 잡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지? 어때요? 고객의 문제에 신경 많이 쓰이냐고 공감해 줬잖아요. 그죠? 그거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한데 시술 받자니 부담되잖아.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 그거 내 문제야 하면서요, 이렇게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의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서 여기서 특히나 세일즈 잘하신 분들은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공감을 더 길게 가져갑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쓰고 기미 싹 없어졌는데 대박이지, 어떻게 없어졌다고? 싹 없어졌다고,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품이 어떤 건지 설명하지 않아도 궁금하죠. 알고 싶겠고요.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 제품 먼저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의 문제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감에 대해서 꼭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제시와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고객의 니즈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로 쭉 넘어가서 니즈 파악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루션 제안 두 번째 단계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어요.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만 설명을 해요. 고객은 그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해모임으로 예를 들면요, 해모임 안에 당귀가 들어갔잖아요. 해모임 안에 당귀가 들어갔는지 방구가 들어갔는지 당나귀가 들어갔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뭐가 좋은데, 내가 얻는 게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서 문제를 제시하고 공감을 해줬다면요, 그 문제를 이 제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결책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언니, 이거 쉽고 간편한데 확실하게 기미 잡티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야. 이렇게 해결책을 아예 제시했죠. 고객이 가진 걱정과 문제를 이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유 있게 제품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분이나 임상 결과를 곁들여서요. 그럼 고객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일단 귀가 열리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관심이 생기면서 근거까지 들으면 그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제품 설명부터 하고 나니까 아유, 나는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이 제품 권하나, 이런 반응을 많이 겪어보셨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깨가 뻐근해서 약국이나 편의점에 파스를 사러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거나 고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신가 봐요. 저도 요즘 헬스 시작했는데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엊그제부터 저도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인데 저도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효과 좋은데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건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통증을 공감했고 해결책을 제안한 겁니다. 그게 바로 솔루션의 세일즈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 제품 설명이 아니라 솔루션 제안, 고객이 필요해서 사게 만드는 세일즈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일즈의 시작은요, 항상 고객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가 아니라 고객님, 이 고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가 바로 고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제시하고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후에 그 다음에 제품 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만 익히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세일즈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문제를 제시하고 공감하고 해결책까지 꼭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의 진짜 매력은요, 한 분을 도와드리면요, 그 한 분이 두 분, 세 분, 그리고 10분까지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고객, 한 사람을 통해 판매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팔지 말고 도와주세요. 도움을 주면요, 고객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야말로 도움의 물결을 퍼뜨리는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짜리 팔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 중심 세일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객의 니즈 파 그리고 솔루션 제안까지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애터미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속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후속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서 후속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객 중심 후속 관리가 과연 어떤 건지, 무엇인지 그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속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아니, 다른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 팔고 그냥 끝이잖아요. 마트에서 샴푸 샀다고 연락 오나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산다고 또 연락 주시나요? 애터미만큼 후속 관리를 강조하고 신경 쓰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왜요? 애터미 사업은요, 한번 구매하고 끝이 아니라 관계 기반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 제품을 만납니다.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통해 반복 구매하고, 그리고 주변에 소개를 해줍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인 구조에는 관계에 대한 관리가 곧 사업 관리입니다. 이 고객을 잘 관리하고요, 애터미 비즈니스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골, 최종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의 후속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못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관리 체크리스트인데요,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 후에 24시간 안에 연락해서 후기와 만족도를 체크한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 후에 일주일 이내에 두 번째 연락을 해서 제품을 잘 사용했는지 체크를 한다. 한 번 연락하고 땡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내 소비자가 어떤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지 기록을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소비자와 제품이나 사업 얘기가 아닌 그냥 사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소비자를 믿고 소비자는 나를 믿는다. 즉 서로 신뢰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섯 번째 말해볼게요.
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애터미 제품의 가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7번째, 내 소비자는 나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시켜준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요, 마지막 2가지만 체크해보면 됩니다. 내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 사용 가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소비자가 새로운 고객을 나에게 소개해주는지 아닌지, 이 2가지만 체크해도 내가 지금 후속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큼도 안 돼 있다면요,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중심에 탁 두고 전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속 관리도 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고객 중심의 후속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객 중심 후속 관리와 내 사업 중심의 후속 관리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실적이나 목표가 먼저 생각하고 연락한다면요,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이것도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것도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제품 괜찮죠? 이거 애터미 사업 괜찮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목적도 방식도 메시지의 내용도 모두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고객이 느끼는 감정도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자, 반면에 고객 중심이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고객님,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얘긴 잘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이 고객 중심 후속 관리를 해야 고객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고요, 이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는 더 제품을 구매해봐도 괜찮겠다, 다른 사람 소개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수 세일즈맨과 고수 세일즈맨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수들은요, 몇만 원짜리 팔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수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 몇만 원짜리라도 어떻게 해야 고객이 감동하고 기억을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수들은 파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요, 고수들은 고객에게 집중을 한다는 이 차이점. 근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이 하수 세일즈맨은요, 한두 명에게만 판매가 일어나고 끝이에요. 매번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근데 고수들은 어때요? 고객을 상대하기 바빠요. 왜요? 고객이 계속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이 기존 고객 관리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렇게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즉 나비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후속 관리는 고객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중심 후속 관리로 가는 이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타이밍의 원칙입니다. 자, 늦으면 잊혀지고 빠르면 부담이에요. 바로 세일즈도 후속 관리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제품 전달 후에 1일에서 3일 이내에 연락을 하고요, 이후 2주에서 4주 주기로 안부가 적당합니다. 첫 번째 연락은요, 제품이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가볍게 연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연락은 고객이 제품을 써본 후니까 제품이 이상이 없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쉬워요. 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후속 관리라는 게 막 구구절절 이러쿵저러쿵 막 저렇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품 잘 받으셨어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써보셨어요?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마디만으로도 완전 충분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째 원칙, 기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그리고 기록,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기록입니다. 이 고객 노트 만드셔서 미팅 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고객 중심 세일즈 1 니즈 파악 편에서 고객의 문제나 니즈 파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고객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또 기록하니까 막 녹취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녹취하시지 마세요. 기록을 하세요. 기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기억하네? 그냥 이 사람 제품 전달하려고 나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려고 연락한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진짜 생각해주네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항목은 겨우 5개밖에 안 돼요. 고객의 문제, 쓰고 있는 제품, 관심사, 현황, 그리고 지난번의 대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객의 문제와 쓰고 있는 제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제품을 권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어떤 게 필요하신지, 저런 게 필요하신지 이 제품을 파악하고 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관심사나 현황, 지난번의 대화 내용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고객과의 관계도 정말 끈끈하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는 제품을 추천할 때 지난번 얘기한 문제를 같이 언급하면서 전달하면 전달력이 좋겠죠. 그리고 고객이 쓰고 있는 제품은요, 꼭 애터미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이게 마트 체인지 할 때 필요하거든요. 애터미 제품을 쓰시든 애터미 제품을 안 쓰시든 이게 기록해 놓으면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는 고객의 건강, 뷰티, 생활 등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소개할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대화할 때 활용하면요, 나에 대한 고객의 호감도와 신뢰도, 이게 중요해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현황, 이슈에 대해서는요, 고객의 생일이나 아니면 뭐 경조사, 이벤트가 있는 날들을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활용하시면은 호감을 더 업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대화 내용 역시 고객 미팅 때 잘 활용하시면요, 이 사람을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이제 고객이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보여드린 정리된 장표처럼 모든 항목이 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고객 노트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화가 펼쳐가 나갈지, 어떤 식으로 또 대화를 해야 될지 좀 상상이 되시죠? 방향성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스폰서와도 미팅을 할 때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면요, 조금 더 사업 전달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속관리 3번째, 지속의 원칙인데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야 관계입니다. 자주 만나서 정보도 파악하고 또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후속관리는 한 번이 연락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다가가는 꾸준함이 진짜 신뢰를 만들거든요. 오늘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다시 꼭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백만갑 하시잖아요. 백만갑 잘하시는 분들, 콜드 컨택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공통점이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품 전달하려고, 사업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해지려고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 찾아가서 얼굴 비추고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 지속의 원칙은요, 후속 관리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하지 않고 사업을 전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관리를 내 중심하라 했어요? 고객 중심하라고 했어요? 고객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지 정말 후속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 후속 관리를 잘하는 3가지 원칙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을 잘 지켜라. 두 번째, 고객과의 대화를 기록해라. 그리고 꾸준하게 다가가라. 이 3가지 아셨죠? 여러분, 후속 관리 후딱 관리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닙니다. 그 후식 관리도 아니에요. 이 밥 먹으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간식 먹으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 후속 관리 잘못하면요, 후회속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 어린 고객의 중심으로 후속 관리를 통해 모두 성공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